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골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골프를 잘 치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아마 수만 가지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꼽는 이유는 연습을 자주 하지 못해서 못 친다. 또는 골프를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워서 그렇다. 또 나는 소질이 없어서 못 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거리를 못 내서 못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샷을 할 때마다 공을 일관적으로 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을 못 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장 한 7가지 정도만을 이제 나열을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이 골프가 어떤 스포츠인가, 골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이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관한 스포츠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습만 열심히 하면 공을 똑바로 쳐서 3번 만에 4번 만에 300m, 400m 떨어져 있는 108mm짜리 이 구멍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고안을 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고안을 했는데 실제 쳐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실패한 이제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시각에서는 이 골프가 갬블링인가 아니면 스포츠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그런 이제 또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는 논쟁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신의 농간 내지는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을 많이 이제 갖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이 있다면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이 골프를 고안해낼 때는 이렇게 똑바로 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3번 만에 4번 만에 조그마한 구멍에 이제 넣어봐라. 긴 막대기 가지고 공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쳐서 넣어봐라.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물에 빠지고 이제 오빈하고 숲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골프를 그걸 이제 재밌게 이제 보려고 골프를 고안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골프는 완벽의 게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적게 해야 우승을 하는 것이지 결코 잘 쳐서는 우승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제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이제 크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7가지는 2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못 내서 못 치고, 또 일관적이지를 못해서 못 치고, 이런 2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를 힘을 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 빼는데 3년이란 말을 합니다. 골프를 20년, 30년을 쳤다는 분들조차도 그립을 이렇게 잡는 거 보면 너무나 꽉 잡습니다. 너무나 힘을 꽉 주고 잡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는 말은 다른 데 힘을 빼라는 얘기보다는 이 그립을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립을 꽉 잡고 팔에서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립을 꽉 잡으면 반드시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는 우리가 이제 전력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제 각 가정으로 배급을 연결을 해서 이제 전기불을 집에서 사용을 하거나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이 전력선이 이 전기가 잘 통해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경직이 됐고 어깨가 딱딱하게 이렇게 긴장을 해서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 전력이 제대로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이치와 똑같이 가장 첫 번째 힘을 빼는 것은 이 그립을 살살 잡아야 합니다. 그립을 살살 잡지 않고 그립을 꽉 잡은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립을 꽉 잡으면 반드시 팔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립을 살살 잡고 어떻게 휘두르란 말이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꽉 잡지 않으면 이제 클럽이 이제 손에 빠져나갈 것 같고, 또 어떻게 휘두를 방법이, 휘두를 그 방법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살살 잡고 쳐야만 하는가, 휘두를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한다면, 그립을 살살 잡고, 대신에, 다른 부위에 이렇게 힘을 주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의 중심을, 목 뒤에 척추의 가장 위쪽에 있는 뼈와 이제 목뼈가 만나는 지점, 그 내부 쪽에 있는 어떤 움직이지 않는 핵을 중심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중심 핵을 의식을 해서 거기에 잔뜩 집중을 해서 힘을 준다는 느낌을 가지면 이제 그립을 살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항문을 꽉 조이면, 항문에 힘을 주면 그립을 좀 힘을 가볍게 잡아도 채를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휘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진처럼 이 작은 새를 이렇게 그립 대신에 쥐고 스윙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더 그 힘을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새를 쥐고 스윙을 하는데 힘을 꽉 주면, 아니면 처음에는 힘을 안 줬다 하더라도 스윙 중에 힘을 꽉 주게 되면 이 새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새가 죽지 않을 만큼, 빠져나갈 때 도망가지 않을 만큼만 쥐고 스윙 중에 그립을 꽉 쥐지 않는, 악력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립을 잡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뚜껑을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뺀 치약을 들고, 그 치약을 이제 손에 그립 대신에 쥐고 휘두른다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걸 힘을 이제 꽉 주게 되면 치약이 밖으로 새 나갈 것입니다. 아마 뿌려질 것입니다. 스윙을 할 때는 뿌려질 것입니다. 이 치약이 뿌려져 나가지, 밖으로 이렇게 뿌려지지 않을 만큼 힘을 쥐고 끝까지 휘둘러 감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립을 살살 잡고 이제 쳐야만 합니다. 그립을 잡을 때 이제 힘을 빼고 견고하게 잡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날씬하게 잡아라. 이 손가락 사이에 그 틈을 크게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두 손가락을 양손을 이렇게 붙여서 밀착을 시켜서 잡아라. 그리고 압력 포인트가, 왼손은 이제 손가락 3개, 끝에서 3개입니다.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좀 힘을 주고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가락은 이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그 검지 손가락을 좀 힘을 주어서 오른손은 잡고, 그리고 오른손 검지 쪽 안쪽 마지막 마디, 첫 번째 마디에 그쪽에 이제 압력을 느껴서 이제 그립을 잡아야 한다. 특히 검지와 엄지는 힘을 빼서 잡아야 한다. 그런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고, 온플레인 스윙에서 얘기하는 이제 파이브 레슨스에서 나오는 배호나 해관이 얘기하는 이제 그립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립은 자기가 편하게 잡으면 좋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잡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이제 대배를 합니다. 인터로킹이 있고, 베이스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잡는 이제 일반적인 표준형 그립이 있습니다. 바든 그립이라고 해서 일반 그립,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이제 왼손 검지에 이렇게 거는, 홈에 거는 방식, 그런 방식을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립이 많이 그립의 손바닥이 많이 밀착이 되도록 잡는 것이 중요하고, 손가락은 손가락 끝 쪽에 힘을 두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좋다. 그리고 손은 아래쪽에, 손으로 얘기하면 이제 손날 쪽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검지와 이제 엄지에 힘을 빼야 한다. 이 아래쪽 날 쪽에, 특히 왼손의 날 쪽이 단단하게 좀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 이제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립을 꽉 잡고는 절대 공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립 잡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핸디를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그립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을 빼고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잡는 게 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왼손의 악력기를 가지고 왼손에 힘을 좀 키우면
쥐는 힘을 좀 왼손에 그 힘을 키우면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그립을 이렇게 좀 꽉 잡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악력기 가지고 왼손 파워를 좀 늘려주는 그런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힘을 빼지 못하면 절대 골프를 잘 칠 수가 없습니다.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없고 또 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템포를 일정하게 휘두르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중 이동의 문제입니다. 이제 체중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땅을 밟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중이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공을 치느냐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부분의 그 골퍼들의 거의 8, 90% 이상은 체중 이동을 다 하지 못하고 공을 칩니다. 그러니까 위쪽 사진을 보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에 벽이 만들어져서 샤프트가 공 쪽보다 최소 앞쪽으로 좀 와서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치면서 이렇게 뒤로 눕는 자세, 뒤로 누면서 눕는 것을 행잉백이라고 합니다. 공을 치면서 이렇게 왼쪽 좀 벽을 만들어서 쳐야 되는데 체중 이동이 다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이 안 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을 견고하게 칠 수도 없고 체중을 실어서 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게 퍼 올리는 스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손이 공보다 앞쪽으로 가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른손의 그 힌지, 그러니까 손등 쪽으로 굽혀져 있는 이 코킹 각도입니다. 손등 쪽으로 휘어져 있는 코킹 각도가 이렇게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치고, 그 다음에 5시 쪽 방향에 갔을 때 이제 손목이 펴지고 오른팔이 쭉 오른 팔뚝이 펴지면서 오른 팔뚝을 이렇게 롤링을 해서 파워를 만들어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안 된 상태에서는 팔뚝을 돌릴 수도 없고 이미 오른쪽 힌지가 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파워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눕게 되고, 또 공을 또 똑바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급하게 이렇게 감아서 치는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을 확실히 왼쪽으로 보내놓고 손이 먼저 가고 클럽이 따라와서 오른쪽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치고 오른 팔뚝을 롤링을 하면서 오른 팔뚝을 펴면서 릴리스를 이제 해내는 것입니다. 헤드 무게를 느껴라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이제 저항을 느껴야 한다. 헤드의 저항감을 느껴야 한다는 이런 말은 이제 골프 생각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어떤 그 큰 개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개가 자꾸 따라오지 않는다. 그럼 목줄을 잡아 당길 때 막 잡아 당겨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줄을 막 잡아 당길 때 그 개가 일종의 이 헤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억지로 막 잡아 당겨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 당기게 되면 몸을 써야만이 잡아 당기지 팔로만 잡아 당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헤드가 저항감을 느낀 상태에서 뒤에 몸을 턴을 하면서 헤드가 뒤따라오면서 손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고 샤프트는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팔의 힌지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면서 오른쪽 어깨와 이 몸통이 공을 치고 나서 같이 회전을 움직여 줘야만 합니다. 나중에 그 시퀀싱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거의 8, 90%다. 일부 죄송한 얘기지만 프로들 중에서도 이렇게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은 자기 족보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족보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계열의 스윙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대별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유리판 스윙처럼 이제 원플레인 스윙을 해서 유리판 밑에서 들어서 유리판 밑으로 치는 거, 올라가는 궤도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와서 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만약에 이게 이 귀 쪽으로 어깨와 귀 사이로 손이 올라가게 되면 유리판을 막 깨트릴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 플레인을 찾아 내려와서 치는 그런 스윙을 이제 투플레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유리판 밑에서 올라간 대로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치는 것을 이제 원플레인 스윙이라고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플레인 스윙에 가까운 스윙을 하는지 투플레인 스윙에 스윙을 가깝게 하는지. 또 하나 이제 구분법은 자기가 그 휘둘러 치는 스윙거형의 스타일로 그 공을 치는지, 아니면 공을 그 히터형으로 오른손을 많이 써서 치는 그 히터형으로 스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치는 이제 스타일을 이제 그 스위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윙거형과 이제 히터형을 이제 섞어서 아마 그렇게 변형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스위터형이냐. 그래서 원플레인이냐 투플레인이냐, 아니면 히타형이냐 스윙형이냐, 이런 것에 대한 자기의 그 스타일을 정확히 이제 알면, 이미 골프를 오래 치셨기 때문에 이미 자기 그 족보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면 이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만, 그 족보를 알면 꼭 어느 것이 유리하다 어느 것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편리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스윙이 잘 되니까 그렇게 변형을 하고 또 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스윙 그 스타일이 이제 그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 굳어진 자기의 스윙 스타일을 정확히 만약에 안다면 어떤 조언을 얻는다든가, 또 누가 좋은 얘기를 해준다든가, 방송을 본다든가, 또 골프 책을 본다든가 하면 거기서 주장하고 얘기해주는 지침들이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인지, 자기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에 대한 자기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혼란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 기초 위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기초 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 더 좋은 스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의 이제 일종의 보람이고 이제 태도다. 또 골프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족보를 잘 아는 것. 내가 원플레인 스윙 계열인지 투플레인 스윙 계열인지, 아니면 스윙거 스타일인지 히터형 스타일인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알아야만 스윙을 아주 잘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족보를 잘 모르면 자기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또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이 이렇게 안 맞는 것인지, 샷감이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자기 그 스타일을 고치라는 이제 그 자기 그 스윙 타입을 고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의 그 장점 또 자기의 스타일을 잘 고수를 하면서 더 스윙을 잘 하기 위해서, 골프를 더 잘 치기 위해서는 좋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가 있고, 또 좋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자격교수로 만드는, 자기 필링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대단히 그 골프를 잘 치는 데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자기가 어떤 스윙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스윙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항상 어둠 속에서, 안개 속에서 암중모세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자기 족보를 알아야 골프를 잘 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시퀀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주 이 시퀀싱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퀀싱은 아마 그 뭐 10년, 길게 봐야 10년, 15년 정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분석에 의해서 이제 이걸 밝혀낸 과학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시퀀싱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리틀 에드버그 썼던 하비 페닉이나 아니면 베너간이나 샘 스니드 그 클래식 그 스윙 이론에서는 이 시퀀싱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얘기는 할 수 있었고 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했을 뿐이지, 이렇게 컴퓨터로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각 신체 부위에 이제 패드를 붙여서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프로들은 스윙 폼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시퀀싱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퀀싱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의 위치, 팔의 위치, 또 다리의 움직임, 이런 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위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그런 우리 신체의 각 부위가 어떤 순서대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움직여야 하는 것이 스윙을 잘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더라. 그래서 모든 프로들은 스윙하는 스타일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또 폼은 다르더라도
이 시퀀싱은 동일하더라. 이제 그런 것을 밝혔습니다. 이 시퀀싱을 한번 저도 방송을 몇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퀀싱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일 이제 빨간 것이 이제 골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이 이 그린색이 이제 몸통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이제 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쪽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이제 클럽입니다. 제일 왼쪽은 위쪽으로는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는 것이고 아래축은 이제 시간입니다. 이쪽 0에서부터 이제 백스윙을 해서 백스윙에서 이제 공을 치러 들어간 다운스윙과 이 부분이 이제 임팩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은 이제 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1, 아마추어 2 해서 이제 아마추어별로 스타일을 이제 두 개를 표시를 했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는 골반과 몸통과 팔과 이 속도가 똑같은 속도로 지그시 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3분의 1 지점이 좀 안 되는 10시쯤 지점부터는 이제 서서히 가속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골반을 속도를 많이 올리다가 골반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줄이면서 몸통을 속도를 또 많이 올렸다가 몸통을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몸통 속도를 많이 올렸다가 팔의 속도를 몸통을 속도를 줄이면서 팔의 속도를 극대로 올린 다음에 공을 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손과 이 몸통을 일시정지하는 기분으로 한 다음에 클럽 헤드가 최고 속도로 올려서 공을 쳐냅니다. 공을 쳐내고 나서는 이 팔과 몸통, 특히 이제 몸통 부분을 갑자기 속도를 내서 감아줍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많이 이제 회전을 시켜준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이 속도가 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 골반이 속도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미 시작하자마자 벌써 클럽을 벌써 휘두르려고 이제 대들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골반을 속도 올렸다가 줄이고 몸통을 속도를 올렸다가 줄이고 또 몸통 속도를 올렸다가 줄이는 시점에 이제 팔의 속도를 올렸다가 줄이고 그리고 공을 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속도를 줄여서 클럽 헤드가 속도를 최고조로 올려서 이렇게 휘둘러게 하는 이런 그 운동학적 순서를 잘 이해를 해서 스윙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을 치면서 팔을 똑같이 빨리 휘둘러서 공을 치려고 합니다. 빨리 손을 휘둘러서 헤드 스피드를 내려고 하니까 헤드 스피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빨리 휘두르기를 하다가 속도를 떨어뜨려야 헤드가 속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등가속 보존의 법칙이다 해서 전체적인 속도는 이제 100이라고 그러면 이 속도를 떨어뜨려야 손에 있는 속도가 이 팔에 있는 속도가 이 클럽으로 전이가 되고 또 골반에 있는 속도가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를 올리다가 줄여야 몸통으로 이제 속도가 넘어가고 몸통 속도를 올렸다가 또 줄여야 이제 팔의 속도를 올려가고 마지막으로 팔의 속도가 최고조로 갔다가 팔의 속도를 갑자기 이렇게 회초리를 치듯이 이렇게 멈추는 느낌으로 해야만 헤드 속도가 최고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손을 같이 클럽하고 같이 휘두르려고 하니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야구 투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와인드업을 이제 오른쪽 투수가 와인드업을 해서 공을 이제 두 손으로 글러브로 한쪽은 왼손에 이제 글러브를 끼고 오른손에 공을 들고 이제 와인드업을 합니다. 머리 뒤쪽에 손을 모아서 와인드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이제 왼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내딛으면서 그 다음에 몸통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왼발을 디디면서 골반이 왼쪽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골반을 먼저 써서 그리고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몸통을 또 돌립니다. 그때는 골반을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몸통을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그 다음에 몸통을 딱 멈추면 손이 이제 앞으로 튕겨 나갑니다. 손이 나가면서 공을 던지는데 그렇게 공을 끝까지
팔을 세게 던져서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공을 놓는 순간은 손을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이 손에서 강력하게 튕겨나가서 포수를 향해서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공을 던질 때 그냥 손이 똑같이 나가서는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던질 때 어느 순간에는 손을 멈춰야 공을 세게 던질 수 있는 이치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퀀싱도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이 이제 이런 동작을 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가 배스를 이렇게 들고 만약에 공을 날아온 공을 쳐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왼발을 먼저 이렇게 들어 올린다든가, 그리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골반을 먼저 목표 쪽으로 먼저 돌립니다. 그 다음에 골반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몸통을 돌리고, 몸통은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팔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야구 패트는 뒤에서 이제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야구 배트가 몸통 속도를 딱 줄이는 순간 야구 배트가 앞으로 나가서 공을 때릴 때는 손을 멈춥니다.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구 배트 속도를 최대로 해서 공을 멀리 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퀀싱인데, 투수나 또 야구 타자가 운동을 할 때 하는 동작, 이런 것이 다 이 시퀀싱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가 공을 놓고 페널티킥을 만약에 프리킥을 찬다 할 때도 마찬가지 동작을 이제 합니다. 공을 놓고 뒤에서 물러나서 공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왼발을 먼저 땅을 딛습니다. 그런 다음에 골반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써서, 손 대신에 이건 이제 발을 써서 공을 차는 거니까 다시 발을 써서 이제 손 대신에 발을 써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동을 해서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퀀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키노메틱 시퀀스다 해서 이제 운동학적 순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순서대로 움직이는가, 순서를 잘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윙이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보이는 그런 스윙을 하는 이제 프로들의 스윙은 이 시퀀싱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볍게 치는 것 같고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만 공을 멀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윙이 거칠어서는 거칠다는 얘기는 시퀀싱을 잘 지켜서 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퀀싱을 잘 이해를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좋은 스윙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퀀싱은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는 그냥 클럽을 뒤로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한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약간 왼쪽 발을 땅을 먼저 약간 밟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힘을, 땅에서 받은 파워를 위쪽으로 올려서 골반을 약간 왼쪽으로 약간 튕겨주면서, 그리고 나서 클럽 헤드를 뒤로 빼내는 것입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도 아래에서부터 발부터 골반, 몸통, 그 다음에 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회오리가 돌듯이 이 순서를 지켜서 속도를 냈다 줄이고 속도를 냈다 줄이고 속도를 냈다 줄이면서 나중에 팔이 최대의 속도를 올려서 공을 칠 때는 일시정지하는 기분으로 공을, 몸이고 몸통이고 골반이고 손도 일시정지하는 기분으로 해줘야 헤드 스피드가 최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몸을 일시정지 잡아줘야만 공을 멀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멀리 치기 위해서 몸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헤드 스피드를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시퀀싱을 지켜서, 제발 좀 던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멈추는 동작을 해야만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멈추는 동작을 하지 않고 만약에 팔이고 몸이고 같이 이렇게 퍼내는, 물을 퍼듯이 같이 움직이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시퀀싱의 부분은 잘 좀 이해를 하셔서 시퀀싱을 잘 이해를 하시면 한 단계 높은 그 스윙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템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스윙을 하다가, 만약에 프로들도 시합을 하다가 어제는 잘 맞았는데 갑자기 오늘은 난조를 보여서 못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은 또 5오버 치다가 내일은 또 뭐 5 언더 치고 하는 10개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 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템포의 변화가 와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공을 칠 때는 우리가 자의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스윙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을 치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공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지네가 왼쪽에 다리가 20개, 오른쪽에 다리가 20개면, 만약에 그 군뱅이가 이제 그 지네한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었다고 이제 합니다. 너는 어떤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순서대로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 걸어가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네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지네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면 그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 나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리가 엉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200개의 뭐 뼈와 뭐 700개의 근육이 동원이 돼서 뭐 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많은 뼈와 우리 그 근육을 우리 뇌에서 그 운동 신경을 통해서 이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공을 똑바로 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날리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잠재의식의 힘은 뭐 무궁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합니다만, 잠재의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면 지금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스티구라 하는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는 그때는 1단 넣고 2단 넣고 기아 받고 떼고 그 다음에 엑셀터 받고 핸들을 어떻게 하고 뭐 깜빡이를 어떻게 켜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합니다. 딴 생각하고 또 무슨 일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을 그냥 자동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의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잠재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운전을 하면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고 샷을 할 때도 자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어떤 탄도로 띄워서 어떻게 굴려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직관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샷을 하겠다 해서 그냥 샷을 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팔을 들어야 돼, 또 머리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 또 체중을 뭐 그 자리에서 돌아야 돼, 뭐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 이제 스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템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템포라고 하는 것은 스윙을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의 이제 전체 시간을 이제 템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그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템포가 엉키게 되면 공을 정확히 맞추는 시간은 아주 찰나입니다. 그 찰나에 공을 조금 더 비맞추게 되고 열려서 맞게 되고 또 조금씩 더 깎게 되고 또 이런 잘못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의 그 방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또 원하는 높이로 날아가지를 이제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템포는 골프 스윙의 어떤 면에서는 전부다. 그런 그 중요성이 이제 그 템포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템포는 앞서 얘기한 이제 시퀀싱과 전혀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템포는 보통 이제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이제 포드스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스윙과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해서 팔로우에서 피니시까지 하는 그 비율을 이제 시간 비율을 이제 3대 1로 이제 한다. 그래서 백스윙은 이제 그 시간 길이로 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 0.3초라면 공을 치는 것은 0.1초 만에 쳐야 한다. 그러니까 백스윙이 3배의 시간이 길다. 그런 것은 빨리 치고 늦게 치고 하고 상관없이 모든 프로는 이 템포 비율은 똑같습니다. 백스윙과 공을 쳐내는 포드 스윙과의 비율은 시간 비율은 3대 1이다. 그런 것이 항상 이제 공통적입니다. 스윙 폼은 다르다 하더라도, 또 스윙 플레이는 다르다 하더라도, 스타일은 다르다 하더라도 템포의 시간 비율은 3대 1이 항상 똑같다. 그래서 연습생을 할 때도 하나 둘 한다든가 아니면 에델 바이스 하다든가 해서 3대 1의 템포를 항상 잊지 않고 연습을 하고, 실제 샷을 할 때도 이 템포를 항상 중요시 좀 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템포는 이제 원플레인 스윙보다는 투플레인 스윙이 더 이제 중요하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플레인 스윙은 이 손의 높이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그 높이 올라갔던 플레인이 다시 내려와서 처음에 어드레스 했던 그 플레인을 찾아와서 공을 이제 슬롯 지점에 내려와서 공을 이제 샤프트를 휘둘러서 쳐야만 이제 공을 정확히 칠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플레인이 아래쪽으로 원플레인으로 구간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오른쪽 팔굽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마법의 순간이다 해서 이제 슬롯을 태운다, 슬롯 지점에 이제 팔꿈치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순간의 타이밍이 엉키면,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좀 빠르다든가 다른 때보다 좀 늦으면 그러면 이제 공을 정확히 치기가 어렵다. 그 순간이 좀 예술성을 갖고 있다. 항상 일정하게 해야 한다. 지그시 해야 한다. 천천히 해야 한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플레인 스윙이 템포가 항상 일정하게 이 슬롯 지점만 잘 찾으면 스윙이 대단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대신에 언플레인 스윙은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칩니다. 언플레인 스윙은 그냥 돌면서 치기 때문에 또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템포의 중요성이 투플레인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투플레인 스윙이 템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템포의 그 연습을 항상 그 평상시에도 빈 스윙을 할 때도 많이 그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항상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잠재 의식이 이제 그 템포를 잘 익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뇌세포로 얘기할 때 뇌에 우리가 그 수초가 있다고 하는데 수초를 싸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미엘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엘린에 우리가 수많은 연습을 하면 그게 일종의 그 유화를 그릴 때 이렇게 덧씌우듯이 계속 우리 기억을 이제 덧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연습을 하면 그 미엘린이 아주 그 기억을 많이 이제 일종의 창고처럼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실제 샷을 할 때 그걸 이제 동원을 해서 실제 샷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미엘린의 그 기억을 충분히 익힐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유로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면 일만 시간의 그 숙달이 반복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골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 쳐서는 우승을 못한다. 남보다 실수를 적게 해야 우승을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항상 골프를 잘 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 그런 것이 스코어를 잘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똑같이 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실수하면 또 그래도 팔을 잡아야 하는데 또 버디를 잡아야 하는데 버디를 못 잡고 쓰리퍼트에서 보기를 하면 막 열을 내고 또 평상심을 잃고 화를 내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오비가 나고 막 그런 것, 또 막 물에 연거푸 막 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제 누구나 이제 화를 내고 또 좌절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코어를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샷도 망가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샷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이 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골프는 항상 잘 칠 수도 없고 항상 똑바로 잘 칠 수도 없습니다. 똑바로 보낼 수도 없고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수를 이제 하는 것이 골프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겸손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골프의 본성을 좀 알면 원래 골프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할 때 남들이 뭘 하는 것은 가혹하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한 것은 내로남불이다 해서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골프 칠 때만큼은 반대입니다.
남이 실수한 것은 그냥 관대합니다만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자기를 나무라고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망가집니다. 골프가 원래 그렇다, 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만 하는데, 자기에게 좀 관대해야만 하는데, 관대하지 못하는 것. 골프가 원래 그렇다는 골프의 본성을 좀 이해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는데,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 멘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골프 스윙을 할 때 그 스윙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그 메카닉이 기술이 이제 100% 중요하다. 골프를 잘 치면 100%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킬이 100% 중요하면 멘탈은 150%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골프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어려운 그 스포츠고 또 알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많은 이유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스킬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 멘탈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이제 대단히 많습니다. 멘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게 멘탈이 강한 것은 어떤 게 멘탈이 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탈은 어떤 게 멘탈이냐 하면 뭐 화가 나도 또 속이 쓰려도 표시를 안 내는 것, 남이 그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감정 관리를 잘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멘탈이 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생각은 좀 잘못된 것이다, 좀 부족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멘탈이 강하다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5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간단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몸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 지금 해야 하는 사세만 온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 지난 홀의 오비, 또 지난 홀의 쓰리퍼 이런 것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하면서 지금 샷을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앞에 오늘 내가 몇 타를 칠 수 있을 것인가, 또 오늘 내가 우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하고 했을 때 또 얼마나 딸 것인가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추측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불필요한 긴장을 하게 되고 지금 하는 샷을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샷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공을 어떻게 날려보내겠다 이런 것을 생각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멘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해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겸손을 하다는 얘기를 한번 하니까 어떤 분은 골프를 칠 때 이제 투지도 중요하고 용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 또 무슨 겸손이 필요하냐, 겸손하다고 골프를 어떻게 잘 치냐는 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다는 말을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좀 건방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방지다, 거만하다. 그러면 건방지고 거만하다는 얘기는 자기 분수, 자기 실력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기 실력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안 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더 나쁜 지점으로 가지 않고 치명적인 지점으로 가서 이게 벌타를 먹지 않도록 항상 그 조심하고 생각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될수록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 또 안 될수록 용기를 또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예, 겸손이라는 게 골프를 잘 배우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플레이할 때도 겸손해야만이 이 코스를 더 자기 실력에 맞게 잘 플레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겸손하는 것도 멘탈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모릅니다.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은 이제 자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안다는 얘기는 이제 원리를 안다는 얘기, 이치를 안다,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이제 그 젠 골프에서도 얘기가 돼 있고, 또 이제 우리 불교에서 선종에서도 이런 말을 예 합니다. 우리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은 없다. 이 사실만 진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화엄경에 그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제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깨어 있으라 이제 그런 이제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계속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나쁜 일도 계속 나쁠 수가 없다. 오를 때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좋을 때, 그러니까 버디를 막 연거푸해서 기분이 좋을 때 기고만장하지 말고 좀 자제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극심하게 안 돼서 난조에 빠져서 막 스코어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격려하고 그걸 너무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좋을 때가 올 것이라고 참고 기다려서 플레이를 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렇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것이 없다. 지금 안 되더라도 잘 될 수가 있다. 또 잘 되더라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조심해서 플레이하자.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이 깨어 있으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좋을 수만 없고 항상 나쁠 수만 없으니까, 특히 안 좋을 때 계속 항상 그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오르막이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안 될수록 더 격려를 해서 스스로 다독이면서 스스로 이제 말을 걸어가면서 어, 그 힘을 북돋아서 열심히 좀 할 필요가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좀 잘 될수록 막 거만하고 기만을 막 기고만장하다가 하고 그래서 버디값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막 망가집니다. 막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건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포커페이스로 한다고 하는 것이 멘탈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멘탈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긍정하라는 것, 낙관하라는 것, 밝게 생각하라는 것, 즐겁게 생각하라는 것, 또 유머를 자주 그 얘기하고 또 여유를 가지라는 것.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한답니다. 좋은 생각만 하면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무슨 걱정을 하면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걱정, 공포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면 좋은 생각을 막 먼저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을 좀 적게 하고 안 할 수가 있다는 뜻에서 물이 있으면 물에 빠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그린에 올리겠다, 핀에 어디로 떨어뜨리겠다, 그 좋은 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만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고, 또 무슨 그 플레이하다가 다른 잡다한 걱정, 뭐 세상살이 또 집안일, 회사일 이런 걱정을 하면 이제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골프에 관련된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결과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프를 라운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동반자가 자꾸 그 신경 쓰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캐디가 마음에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그 신경 쓰일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불평불만 한다는 얘기는 이제 부정한다는 뜻이고, 긍정을 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평불만은 결국 플레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비가 오면 나만 맞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바람이 불면 나만 바람을 맞는 게 아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분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결과는 내가 잘못이 아니고 이제 그건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만 더 좋은 스코어를 내고 더 즐겁게 플레이할 수가 있다. 남을 탓하지도 말고
있는 조건, 있는 상황을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플레이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멘탈 갑이다, 멘탈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멘탈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머지는 다 하늘의 뜻이다. 하늘에 맡기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더 골프를 잘 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그 골프를 쳤으면서도 실력이 좋아지지 못한 이유, 또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 나름대로 제가 한 7가지를 정리를 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서 그 말씀 드릴 때마다 충분한 시청각 자료가 좀 있어서 더 좀 화려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라디오 방송 비슷하게 그냥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